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연간 한 1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거든요. 네. 근데 쇠퇴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쇠퇴기로 접어든 기업들의 어떤 상징적인 PER이 5배예요. 기업 가치가 한 자동차 부분만 65조 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현대차가 엔비디아 진영의 한 뭐 10대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점유율 한 10% 정도 차지하면 그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한 65조 원에서 165조 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김학주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텐베거 포트폴리오 책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I든 뭐든 모르겠고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마음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아이템이 뭐 AI일 수도 있고 피지컬 AI일 수도 있는데 AI 관련된 주가들은 많이 올랐고 지금 피지컬 AI 관련된 회사들은 최근에도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 막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뭐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인공지능을 학습시켰으면 네. 이제 우리 시스템화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인류가 인공지능을 컨트롤 못해서 이제 역습을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나에게 터미널을 달라는 거였었어요. 터미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우월하게 학습한 부분을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 AI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은 그쪽에서 나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런 쪽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이 과거 한 40-50년 동안 이제 그 중국이 워낙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고맙게도 세계적으로 디플레를 수출해주고 인플레를 많이 안정시켜 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중국의 인건비도 꽤 많이 올라요. 거기에 노출되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중국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굳이 그 로봇을 중국에 둘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 선진국 자국으로 갖고 오자. 그게 이제 리쇼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제 앞으로의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건 로봇이 그 피지컬 AI가 얼마나 똑똑할지 거기에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과거에 인건비 낮추던 거를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면 그러니까 선진국에다 공장 못 짓는 게 인건비 때문이었는데 그 네네. 인건비가 해소가 되는 거면 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물류도 필요 없어지고 뭐 해운으로 네네. 굳이 수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바로 공장 지어서 집 앞마당에서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길로 가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력이든 뭐든 뭐가 해결이 돼야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 거기까지 가야 이제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거기까지는 이번에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글쎄요, 뭐 이제 그 가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래서 똑똑한 이 로봇을 많이 개발해 놨는데, 이제 그거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없으니까 네. 지금 뭐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 관련된 그런 주가들이 모두 다 지금 뭐 정지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뇌가 작동을 안 할 것 같으면 로봇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은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말단에 있는 건데. 예, 앞에서 그럴 진행이 수도 안 되면. 있고 또 이제 피지컬 AI가 안 되면 더 이상 학습시킬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건립이 안 되고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피지컬 AI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이번에 좀 많이 안 좋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어쩔 수 예, 없이. 타격을 같이 받는 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그 엔비디아 같은 그 GPU 어찌 보면 더 앞단에 있는 그쪽들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같이 타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뭐 이제 끝날 것이냐, 글쎄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피지컬 AI의 두 진영이 있죠. 이 인공지능의 뇌를 만들 때 일단 구글이 기본적인 인지기능, 그러니까 뇌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현대차 같은 하드웨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그 도메인 날리지를 입혀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거를 이제 훈련, 학습, 시뮬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네. 이제 세 업체가 이제 세 군데가 이제 그 연합군을 이루어서 하는데 테슬라는 이거를 혼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둘의 어떤 그 경쟁 모드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뭐 피지컬 AI 관련돼서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뭐 현대차도 뭐 그 이유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었는데 네네. 이쪽도 당장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 뭐 반토막도 생각해야 되는 막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믿는 것은 확실히 공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진영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학습을 할 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데이터를 낱개로만 학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잘 못한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업체들은 그 공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환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진화하기 쉬운 그런 데이터들로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그 얘기 들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네네. 데이터를 획득했는데 그때는 사람이 운전을 다 해주니까 어쨌든 예. 사람이 기동하면서 데이터를 쌓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하기 쉬웠는데 네. 이 피지컬 AI는 공장 자체에서 뭔가 지금 데이터들이 안 들어와서 생각보다 학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그런 건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데이터를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 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그래야 그 도메인 날리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그 주행 데이터, 그러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위성의 어떤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환경이 너무나 다이나믹하잖아요. 네. 너무 다양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질서를 잡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반면에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 공장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한돼 있으니까 로봇이 그 환경을 배우기는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근로자한테 뭐 카메라나 센서를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행동을 막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공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 가면 어떤 실수를 할 거야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로봇을 이렇게 학습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습하는 어떤 그 방법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 전기나 이 뇌랑 관련돼 있는 그 AGI 이쪽만 해결이 되면 피지컬 AI도 뭐 당연히 가는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결국 테슬라 진영하고 엔비디아 진영하고 이제 결국 그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붙을 텐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범용 휴머노이드 쪽을 많이 할 거고 네. 그거를 가장 빠르게 내놓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엔비디아 진영이 결국 이제 현대차와 같은 하드웨어 데이터를 입혀서 어떤 그런 전문 사업 작업장에서 일하는 전문 휴머노이드를 낼 텐데 그게 오히려 진화하기는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황 속의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고기능, 고부가 그러한 휴머노이드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 뭐 현대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공장이나 뭐 다른 업종에서도 네네. 지금 다 근로자들을 쓰고 있으니까 네네. 훨씬 더 좀 확대하기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조립 쪽으로 네.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생산 공정은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뭐 원자로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HT 현대 뭐 이런 데가 그 각 공정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좀 나눠보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교수님은 테슬라보다는 이 현대차 엔비디아 예. 진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안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하고 현대차는 갖고 있고. 근데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 가장 선두에 뭐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죠, 먼저.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이 위성에 대한 그 네. 하드웨어 데이터를 가장 먼저 피드백 시켜가지고 한번 그 진화를 시켜본 가장 먼저 경험을 갖고 있고 네. 이거를 다른 로봇하고도 이제 그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디 에어라고 하는데요, OTA.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노하우를 다른 로봇에서 적용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로봇을 스마트하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한 업체가 테슬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걔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한계, 테슬라는 스스로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엔비디아 진영은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다 오니까 네. 아무래도 물론 걔네들이 각자 뭐 하드웨어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시키겠지만 공통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훨씬 더 테슬라보다는 많은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엔비디아를 믿는 이유가 엔비디아는 꼭 일타 강사 같아요. 2021년경에 야 쿠다가 정말 표준이 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의심도 많았고 그때 엔비디아 주가가 반토막 난 적도 있었어요. 네. 근데 하여튼 엔비디아 플랫폼에만 들어오면 하여튼 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타 강사가 잘하는 게 너 딴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거든.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이번
이번에도 아마 그 능력을 믿는 거죠. 네. 그럼 엔비디아가 뭐 지금 자율주행도 지금 막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시뮬레이션 막 돌리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네. 선두주자일 뿐이지 이 경쟁력에서는 그렇죠. 이쪽이 더 나을 근데 것이다. 자율주행 같은 거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고 아니면 좌우로 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에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그러죠. 자유도. 그게 뭐 접지면도 그냥 바닥밖에 없고 많지 아주 않죠. 단순한 기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에는 별로 관심 없고 이 휴머노이드는 굉장히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은 그러니까 이 고차원 복잡하죠. 고부가 네. 이런 휴머노이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시장 크기는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뭐 휴머노이드가 훨씬 나게 클 것 그렇죠. 같아요. 결국 이 고부가 이 로봇은 이 현대차도 아마 그쪽을 노릴 거예요. 네. 그리고 가정용 휴머노이드보다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게 훨씬 즉각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이 오는 거니까 비용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정밀 기계랑 다르죠. 그러니까 정밀 기계 일본 애들이 잘하죠. 뭐 네. 그 포넉이라든가 야스카와 나부테스코, 하모닉 트래블 시스템즈 뭐 이런 정밀 기계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워낙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워낙 하네. 정밀하니까 학습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 기계일 뿐이죠. 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래서 가격도 한 2-30억 하고요 한 개당. 그리고 이제 뭐 내용 연수도 한 20년씩 되는.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아주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인공지능의 학습을 받아가지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결국 노동력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진화가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건데. 하여튼 휴머노이드 쪽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더 그쪽이 부각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책 제목처럼 텐베거 나올까요? 예. 이제.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일본의 정밀기계 업체가 이제 인공지능하고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걔네들도 그 정밀기계를 인공지능으로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행동을 한 기계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당장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오히려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일본 쪽. 예, 뭐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쪽은 한국 업체들이 가장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 엔비디아하고 그 이 한국의 그 이 제조업체들 현대차,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HT 현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애가 이제 이 도메인 날리지 갖고 있으니까 수혜를 보는데 그 동안은 이제 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부품 계열사들을 이렇게 계열화시켰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그 중소 부품 업체들도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이 기계를 대량 생산해서 팔 수 있을까요? 그러기 어려운 부품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자체가 그렇게 대량으로 찍어서 낼 수 있는 게 별로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량 생산해서 이제 뭐 좀 싸게 만들었어도 만약에 더 똑똑한 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는 거는 이 진화를 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 여기서 돈을 버는 거지 그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지. 예, 이거를 뭐 대량 생산해서 찍어낸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가 있죠. 네. 저는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적자 많이 내고 있거든요. 얘네가 인공지능을 학습으로 더 이제 뛰어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사면 너무 구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네네네. 주행거리도 떨어지고. 근데 이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정확히 그거예요. 버전업이 되니까 계속. 네네. 그러면은 이 일 속도가 뭐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거 갈아 껴야죠. 새로 바꿔야 예, 되니까.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이 안 되고 네. 더 똑똑한 로봇으로 진화시키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 것이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개발의 한계가 올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러니까 소량으로 계속
만들어서 이제 한 공장 바꾸고 또 이제 다음번 개량을 또 이 공장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네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대량 생산해서 한 번에 쓰겠다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그 현대차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원래는 이제 뭐 PER이나 뭐 이런 것들 항상 낮게 잡고 뭐 자동차 회사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회사 중에 가장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인식의 전환이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뭐 탑재가 되면은 현대차는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당 부분 좀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었어요. 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생산 공정에서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품을 잘 만들 실력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공정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제시도 해보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연산 30만 대 정도. 그게 GM은 4년 걸렸어요. 네. 현대는 1.5년 걸렸어요. 상대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실패 속에서 배우는 거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화도 적합하고 또 공정에서의 로봇이 어디서 실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데가 현대차다.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 아이작이나 제슨 같은 데다가 현대차 데이터를 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그 AI 플랫폼도 이해를 못하는 게 계산하지 못해내는 게 이 비선형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충돌을 한다. 아니면 마찰을 연속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이 계산이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불연속이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렵죠, 사실 하기가. 근데 그런 하드코어 하드웨어의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자기가 잘 모르는 거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갖고 있는 거죠. 그걸 현대차가 갖고 있으니까 가장 엔비디아가 원할 만한 데가 현대차라고 얘기하는 어찌 보면 이게 종속 관계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종속 그렇죠. 때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습니다. 많거든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의리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현대차 뭐 그룹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되게 밝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하는데 연간 한 13조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내거든요. 네. 근데 쇠퇴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쇠퇴기로 접어든 기업들의 어떤 상징적인 PER이 5배예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한 자동차 부분만 65조 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 현대차가 이 엔비디아 진영에 한 뭐 10대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점유율 한 10% 정도 차지하면 그 시가총액이 한 1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 중단기적으로 한 65조 원에서 165조 원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의 시총이 한 90조 원 되죠. 지금 90조 정도. 네, 근데 저는 뭐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들고 가는 것을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정도다. 네, 네. 그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뭐 현대차만 있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들일까요? 딱 투자할 만한 것들이 뭐 글쎄요, 이제 휴머노이드에서 중요한 게 이제 뇌. 네, 그럼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엔비디아도 투자할 만할까요? 뭐 이제 구글, 현대차. 그러니까 네. 현대차 같은 데가 가장 그 이 도메인을 갖고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는 모터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터가 사실 심장이나 마찬가지고 모터가 틀어지면 그 밑에 있는 감속기부터 시작해서 다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터는 일본의 나부테스코라든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건 너무 비싸고 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남한테 의존한다. 이거는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약간 자동차 엔진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기네가 내재화하겠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모터를 한번 까보면 그 안에 구리선이 막 감겨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수요도 되게 많겠죠. 그러겠죠. 저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구리를 편하게 쓰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쇼티지, 그러니까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구리광산, 프리포트 맥모란 뭐 이런 업체들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봇은 뭔가 이렇게 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이 강해지면 떨어뜨려요. 그리고 미끄러지면 또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센서, 그러니까 force and tactile 센서를 만드는 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조금 있는데 영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믿고 쓸만한 데가 일본의 니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전선 다발이죠. 사람도 혈관이 있고 신경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은 게 전선이거든요. 네. 근데 로봇이 계속 구부렸다 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끊어져요. 그러니까 관절 분야에서는 그 배선을 줄이고 요거를 이제 커넥터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뭐 암페놀이라든가 T 커넥티비티 뭐 이런 업체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좀 디테일한 걸 좀 봐야 되겠네, 이쪽은. 결국에 그 핵심 약간 여기도 병목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핵심되는 것만 이제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투자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네, 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럼 반대로 테슬라는 지금 뭐 주가도 사실 뭐 버는 돈에 비해서 많이 지금 높은데 그게 약간 네. 미래를 이제 테슬라가 다 이제 장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저는 사실 테슬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계신데 네. 글쎄요, 이제 추격자들이 이제 생기겠죠. 오히려 더 그 이 진화된 그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이거를 3명, 4명에서 뭉쳐가지고 각자 네. 잘하는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을 그렇죠. 하면 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혼자 하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거기다 하다가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산적해버려요. 그거 뭐 해결 못하니까 물론 이제 혼자 하면 일관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이스카 리턴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쪽으로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